딴 분이 얘기할 거고요. 저는 아까 물어볼 거 페이스북이라고 이런 걸 얘기할게요. 이거 이 회의 내용은 딴 분이 할 거고요. 의원님 앞에서 김성우 의원하고 이제 한참 얘기하셨는데 그 취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상우 의원하고 이제 사실 저희들도 많은 고뇌가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 체제 또 미래 후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탄핵을 반대한다는 거 얘기를 드렸고, 이 중진들의 우리 고민, 고뇌도 있다. 소위 말해서 옛날 관중의 그 고사성어에 나오지 않습니까? 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 노마지지라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왜 우리가 고민하는지 이런 걸 한번 봐달라. 특히 이제 사실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헌재 심판까지 가는데, 참 결국 탄핵돼서 우리가 탄핵으로 낙인 찍힌 정당이 되면은 윤석열의 주검 위에 우리가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의 민당 이게 정권을 헌납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얼마나 훼손되었느냐. 그래서 그때보다 나는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2대 국회 때 민당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은 훨씬 더 무도한 민당 정부가 그려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근데 지금 대통령은 어쨌든 조기 퇴진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탄핵 말고는 대통령이 내려올 방법이 아예 없지 않나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하고 이제 당 측하고 서로 잘 맞지 않아요. 소식이 그게 안 맞은 게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12월 7일 날 대통령이 다 말하는 게 뭐냐면은 임기를 포함해서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을 했어요. 그런데 당에 일임을 한 게 어떤 국정 운영을 일임한 게 아니라 국정 수습 방안을 일임한 거예요. 그런데 당 대표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서 대통령의 직무배제, 국정관여 금지, 조기 퇴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헌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당 대표가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화가 안 되죠.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대표가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당하고 대통령하고 이게 대표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이게 당하고 대통령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현 상황.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갑자기 의총 전에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출당, 제명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야밤에 윤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야밤 친입 부대타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대통령의 탈당, 제명을 저는 기본적으로 출당 제명, 대통령의 출당 제명을 반대합니다. 우리 헌정사상 아마 현직 대통령을 출당 제명시킨 사례가 없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당한 다음에 임명진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우리가 출당 제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그럼 총선 참패에 있어서 당에서 가장 큰 책임은 저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분이 누굽니까? 당 대표 아닙니까? 당 대표가 먼저 나서서 대통령의 출당 제명을 얘기하고 내란죄라고 단정을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내란죄로 단정하기 전에
국회에서 우리 당내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논의도 하고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어떤 이 선동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쫓기듯이 밀려가가지고 탄핵을 한다?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국은요, 닉슨 대통령 탄핵, 결국 탄핵하기 전에 사임을 했지만은 탄핵할 때 무려 아치볼드 칵스라는 특별 검사를 통해서 무려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실관계 조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조사도 없고 수사도 없고 그냥 선동에 의해서, 특히 민당의 선동에 의해서 그냥 내몰려가지고 탄핵으로 가는 거. 우리가 그때도 지금도 우리가 후회하는 게 어느 정도 조사라도 한 다음에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다음에라도 탄핵 절차에 가야 된다. 제가 우리 김상욱 의원한테도 그걸 얘기한 겁니다. 어느 정도 진실을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것을 한 다음에 탄핵 절차에 하는 거다. 지금이 아니라 그거라도 좀 아른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하는데 결국 그래서 내란죄로 단정하고 출당 제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적어도 출당 제명을 요청하시려면은 당 대표께서도 본인의 출당 제명을 먼저 요청하시는 게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내일 또 요청을 할 텐데 당론은 바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세요? 당론은 3분의 2 이상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10명 가까이 이제 당론에 위배되는 이제 결정하실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견을 모을지 내일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혹시 12월 3일 이후에 뭐 대통령하고 따로 통화하시거나 소통하신 적이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대법관 임명동의도 보내고 국방부 장관도 재지명하려고 하고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의지를 보이는데 이건 좀 문제 없다고 보세요? 헌법에 어긋납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엄연히 대통령입니다. 아직까지.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한동훈 대표께서 12월 7일 날 뭐 직무 배제 다 얘기했지만은 그거야말로 반헌법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리고 탄핵안 가결되면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거는 가정을 전제로 지금은 말씀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탄핵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건지는 그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거 얘기하고 또 물어볼 거 있어요? 뭐든지 말씀 주세요. 됐어요? 네. 됐어요? 의원님 혹시 뭐 중진의원분들 중에 탄핵에 찬성하겠다 이런 의견은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개적으로 표시한 분은 내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 공개적으로 하신 분은 일단 조경태, 안철수 두 분이죠. 두 분이고 저는 어제 저는 우리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보좌진들이. 조경태 의원이 어떻게 친윤 권성동 의원을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로 선출했냐. 이거를 이제 뭐 비판적으로 말씀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하는 거 보고 저는 정말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제가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호칭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호칭하고요. 이재명 대표한테도 이재명 씨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긴급 현안 질의 때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단, 제왕적 대통령제가 우리 헌정사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제도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탄핵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요구된다 할 때도 저는 이재명 대표님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권성동 대표 또 예를 들어서 김태호 왜 많은 의원들이 그러면 우리 당에 친윤이 72명입니까? 74명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권성동 대표를 대표로 세운 것은 친윤
친한 이런 구도에서 세운 게 결코 아닙니다. 친윤 친한을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 내리에 벌써 계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절대로 그런 구도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울 수 있는지, 누가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지, 누가 대통령과 당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좀 우리 의원들의 총의를 잘 수렴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로 저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진당하는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고 소명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 겁니다. 사실 대통령이 어제 담화를 통해서 내란죄가 아니다, 통치행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그렇게 강변을 하신다면은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적어도 당 대표라면은, 야, 내란죄 구성 요건이 맞는지, 야, 그러면은 그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 TF팀을 만들어서 논의를 해보고, 또 의원들의 의견 절차를 한번 수렴해보고, 이게 기본적인 도리 아닙니까? 저는 그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혼자서 오늘도 어제도 변호사들하고 통화하는 겁니다. 이게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내란죄가 성립되냐 아니냐. 저는요, 내란죄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의 못합니다. 적어도 내란죄로 되려면은 헌재에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합니다. 이재명 대표, 저는 범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현재 범죄 혐의자죠. 12개 혐의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라고 낙인 찍습니까?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내란죄가 아니다, 고대 통치행위다 라고 했으면은 그게 의원들이 한번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최소한의 도리고 최소한의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란죄 구성 요건, 형법 87조, 또 형법 91조, 제가 쭉 봤습니다. 형법 87조 보면 국토 참전하고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게 내란죄 구성 요건입니다. 근데 내란죄 구성 요건, 오늘도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하고 토론했는데 제가 한 30분 동안 전화했습니다.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헌법학자는. 심지어 허영 교수님도 그런 입장입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을 얘기했습니다. 국토 참전. 국토 참전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나 전체를 국가 권력을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국헌 문란에 있었냐 없었냐. 국헌 문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그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헌법상 국가 권력기관에 대해서 강압으로 전복을 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내란죄 구성 요건이 아니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이 제도, 기관을 영구히 제도적으로 폐지시키는 거, 이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권한 행사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 그런데 국회 기능을 못한 게 몇 시간입니까? 사실상 상당 기간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 대법원 판례. 그러면은 국헌 문란인 것을 대법원 1997년이라고 97년 4월 대법원 판례 보면은 이런 딱 대법원의 판례 규정에 의해서라고 보면은 국헌 문란이라고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그걸 한번 알아보고, 적어도 당 대표면은 내란죄라고 단정 짓기 전에 그것을 한번 알아봐야죠. TF팀을 만들어서 율사들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죠. 학자들 물어보고. 이게 정상적인 당의 기능, 당의 온전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거고요. 그러면 의원님 판단하시기에는 지금은 12.3 사태가 내란이 아니고 통치행위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란죄. 그러면 통치행위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통치행위냐 아니냐. 제가 대법원 판례 1997년 5.17 계엄 사태에 대해서 5.17 계엄 사태 5.17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 이것은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니까 어느 뉴스에서 윤상현이 팩트가 틀렸다. 당연히 5.17하고 12.3 비상계엄하고는 다릅니다. 5.17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군부 장군들이 쿠데타를 해서 국가 전복시키려고 한 거죠. 예? 그러면 왜 여기서 고도의 통칭이라고 대법원 판례가 5.17 계엄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첫째, 헌법과 법률 중대하게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 두 가지 기준입니다. 두 가지 기준이 안 돼서 통칭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경우에 12.3 계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전원책 변호사 전화 왔습니다. 인터뷰하러 가면서 저한테 제가 쓴 페이스북 글을 이분도 말씀하십니다. 고도의 통칭이라고. 고도의 통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헌법학자들, 변호사들 가운데 논란이 있어요. 우리가 정치권에서 재단하고 판단한 건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국회의원이라면은 한번 다 얘기를 들어보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아요. 헌법학자 중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토론해보고 이게 기본적인 절차고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탄핵 표결에 가도 돼요. 그런데 야당이 주장한다고 그냥 싹 흘려가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통칭이면요. 2010년도 12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비상계엄을 예를 들어서 고도의 통칭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2010년 12월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이 고도의 통치, 대통령의 고도의 정책 통치행위, 군사적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는 한에서 사법적 심사를 배제하면서 우연성 여부를 따져라. 사법적 심사를 배제하면서 우연성 여부를 따지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예를 들어서 우연이냐 위법이냐. 예를 들어서 우연이냐 이걸 심판할 때 아마 탄핵이 돼서 헌재 가면 엄청난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얘기를 안 한 게 뭐 있나? 거기다 얘기한 것 같다. 위원님 지금까지 조사하신 바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이게 저도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께 박성재 장관께 이것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법무부에서 어떤 검토를 했는지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고도의 통칭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자제하면서 우연성 여부를 판단해라. 이게 2010년도 12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고도의 통치행위, 우연적인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연적인 직무행위를 할지라도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저도 참 이게 헌법학자들 견해가 뭐냐면 고도의 통치행위를 대통령의 직무행사가 우연적인 직무행사를 할지라도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 왜? 고도의 통치이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 판례 얘기인데 이인호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아십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헌재에 가서 우연법률 판정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우연법률 판정 내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이 책임을 지냐? 책임 안 져요. 책임 안 져. 국회의원, 소위 말해서 법률 제정 행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받지 않아요.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어요. 부당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어. 그 다음에 헌재에서 기각이 됐어. 부당한 탄핵안 소추를 해서 우리가 지금 처벌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판례를 보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판단해.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검토는 어떻게 됐냐? 당내에서 어떤 검토를 하냐? 헌법학자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칠게요. 됐죠? 네, 감사합니다.